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발표된 이후에 간단하게 이땐 이랬지 썰 푸는 정도의 같이 보는 문제풀이가 아닌 리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출문제 풀이랑 리뷰의 차이점은요, 이론적으로 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할 때 뭐 깊이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고, 리뷰의 경우에는 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정도 보는 맛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정답 해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정답 해설에 문제점이 있거나 좀 뭔가 잘못 해설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거나 이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개념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보는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중에 뭐 해커스나 에듀윌 이렇게 좀 유명, 뭐 와우패스도 있고요, 그죠? 이패스 코리아 좀 유명한 곳들에서 기출 문제는 또 풀이를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존 자격시험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또 무료로 또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보다는 그냥 저는 가볍게 리뷰를 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보여드리고 입력도 하고, 그 사이에 팁도 좀 보여드리는 그런 가벼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에 좀 디테일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창을 닫아주시고 다른 영상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한 번씩 훑어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문제 풀이는 조금 너무 무겁더라고요. 예전에는 문제 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설명할 것들도 많고 강의 시간이 막 무한정 막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풀이보다는 가볍게 빠르게 훑어가는 그런 유형 파악을 위주로 하는 그런 리뷰의 시간이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39회, 지난 2020년 2월 15일 날 기출됐던 39회 TAT 1급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가 있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험번호 D 39 소문자로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111111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자, 성명은 한글로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이선생 이렇게 하고 A형을 기준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 번호는 VG1 이렇게 치시면 지가 알아서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답안 수록은 이쪽에 답안 수록 버튼 있죠. 여기 이걸 누르시면은 답안을 수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문제를 풀면서 답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론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대요. 국가공인 39회 TAT 1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T 1급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텍스 어카운팅 테크니션, 세무 실무 자격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문항당 2점씩 이론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뭐 배점이 다 다릅니다. 일단 그렇고요. 7대3 비율이에요. 전산세무회계처럼 이론 30점, 실무 70점. 예전에는 이론이 20점이었고 실무가 80점이었었는데, 국가공인 받기 직전에 전체 시스템이 바뀌면서 현재의 틀로 그냥 고쳐서 이제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뭐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수험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전산세무회계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촬영을 하는 2020년도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5월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USB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전산세무회계 USB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직접 꼽는 USB인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스틱형 USB죠. 근데 요거는 카드형 USB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USB를 이제 카드로 이렇게 해서 하는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험 방식과 동일하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회 실무이론 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일이 언급이 없으면 이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 이게 좀 특징이에요. IFRS가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 뭐 세법은 이게 이제 2020년 2월달 기출된 문제긴 하지만 19년도 세법으로 적용을 하고, 기수도 프로그램 기수도 19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다음은 한공의 2020년도 토지와 건물 관련 지출 내역이다.
토지와 건물. 예. 근데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2020년 말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금액을 이제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쭉 보니까 좀 뭔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을 했는데 1억 원, 1억 돼 있고 1,000만 원 돼 있고 공정 가치가 900, 건물 600. 이제 숫자도 안 보이네. 자, 일단 공정 가치 나와 있고요. 취득세,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 토지 정지 비용, 건물 외벽 도색비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관련된 부분들, 그죠? 구입과 관련돼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대 비용 전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죠. 일단 그리고 외벽 도색비 뭐 되어 있고 재산세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건물 구입 후 중앙 집중식 냉난방기 설치 비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 있죠.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 문제에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여기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지가 먼저 있으니까 토지부터 먼저 할까요? 공정가치로 일단 취득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중에서 일단 900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비율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 취득 원가는 토지의 취득 원가는 전체적으로 사오는 금액 1,000만 원 중에서 곱하기 이 전체 합치면 1,500이죠. 1,500만 원 분의 9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됩니다. 토지의 취득 원가 일단 6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 그쵸? 이거 추가로 더해야 될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 비용이 되겠죠. 그럼 더하기 취득세 30만 원 더 플러스 시켜 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토지만 쭉 볼게요. 토지의 정지 비용, 이것도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토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680만 원이 그쵸?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3, 4번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되는 그런 이제 기로에 쓰게 되는 거고 1번 문제부터 이런 게 나오면 되게 위축돼요. 그죠? 건물 한번 구해 볼게요, 이번엔. 자, 건물이 이제 600만 원이라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1,000만 원 그죠? 취득가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취득 원가 1,000만 원 곱하기 1,500만 원 분의 600이에요. 이미 근데 토지 금액이 우리가 600만 원이라는 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역산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쵸 얘가 4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기는 해요. 6대4 비율이죠. 400만 원. 여기에 건물에 해당되는 거 20만 원 요거 더해 주시고 취득세. 그죠? 그다음에 건물의 외벽 도색비 60만 원 요거 있죠. 요거는 수익적 지출로 보니까 수선비에 해당돼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뭐 아예 고려 대상 아니죠. 다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되겠고 파손된 유리창 이것도 역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요. 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비용 설치자 들어가는 거 설치 추가 증축 개조 개량 뭐 이런 거 자본적 지출이죠. 더하기 30만 원 요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참신하네요. 그죠? 자 450만 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680 그 다음에 450 답은 4번 되겠네요.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해설도 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구입금액 장부금액 요거 모두 합쳐갖고 최종적으로 장부금액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런 식으로 구해졌고 건물 이런 식으로 구해놨다.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한공의 매도관증권 관련된 자료래요. 2020년도 매도관증권 처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매도관증권은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지금이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20년도로 일단 문제를 냈네요. 일단 이론 문제다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19년도에 700주 그 다음에 근데 주식 액면 금액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700주를 700만 원에 취득했다. 뭐 주당 단가가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15,000원으로 올랐대요. 뭐 좋아요. 매도관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했겠죠? 11월 1일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5일 날 이제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걸 전부 다를 13,5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사실 밑에 복잡하게 뭐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이따가 설명드리고
처음하고 끝만 비교하면 되는 매도하는 증권의 특징을 보면 취득 단가가 처음에 얘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그죠? 근데 얘가 13,500원이 됐대요. 맞죠? 그럼 주당 얼마씩 이익 본 거예요? 3,500원씩 이익 봤죠? 그리고 700주를 곱하시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45만 원이 나오죠. 네, 245만 원만큼의 매도하는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곱하기 700주. 네, 맞네요. 245만 원. 네, 이게 답이에요. 답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런 거는 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푸셔야 돼요. 물론 정석대로 푼다면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분계대로 하시는 게 맞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분계하고, 그죠? 그다음에 장부금액 구하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평가 손익 계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처분할 때 이렇게 다 털어주고, 예, 정답 해설이 아주 쌈박하게 잘 나와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우선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어봐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걸 다 하면 좋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요령만 빨리 파악해서 푸시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이런 문제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TAT 근데 좀 700주라는 게 이게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50주 뭐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좀 뭔가 괴롭힐 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TAT 2급 정도 수준에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러니까 TAT 1급이 4계급 수 중에 최고 급수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죠? 상당히 좀 낮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좀 평이한 수준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볼게요. 자, 재평가가 나왔죠. 건물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재평가 시점의 취득원가가 500만 원이라 되어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이라. 그럼 장부금액이 35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정가치가 400이 됐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르면 잉여금, 떨어지면 손실. 이게 재평가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재평가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전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딱 요것만. 근데 요거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 뭐 재평가 이익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예, 근데 그런 얘기는 없고 실제로 회계관리나 재경관리사 시험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쉽게 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서 조항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얘는 350만 원짜리 장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죠. 근데 얘가 400만 원으로 평가가 됐다면 여기서 플러스 50만 원만큼의 재평가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바로 답의 분계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게. 근데 요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자본으로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재평가 이익이죠. 50만 원을 재평가 잉여금으로 일단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꼴 수도 있었는데 안 꼬고 그냥 좀 평이하게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영되는 결과 뭐 답 그냥 2번이죠. 예, 2번. 유정이랑 은진이랑 했는데 2번이 무슨 얘기냐? 일단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건물이 50만 원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은진, 그죠? 자본이 증가하게 될 거야,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예, 뭐 재평가 손실이 전에 발생한 게 없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뭐 상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그냥 수월하죠. 예, 3번까지는 수월합니다. 자, 4번 갈게요. 사채가 나왔어요. 예, 뭐 이제 사채 나와줘야죠. TAT 1급이니까. 사채 발행 관련 자료라고 돼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옳은 것은과 옳지 않은 것을 잘못 보셔갖고 틀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발행일이 2020년이고 만기가 2024년이니까 뭐 한 4년 만기 정도 되겠네요. 1년에 1회 뭐 깔끔하네요. 그냥 매년 1회 지금 뭐 연속상환 사채도 아니고 그냥 쉽게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8% 9%인데 유효이자율이 좀 더 지금 커요. 그죠? 그럼 뭐 할인 발행이죠. 그죠? 딱 봐도. 예, 할인 발행 되겠고 그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발행했네요. 예, 당좌 예입하다. 근데 사채가 차기 2월 300이고 제자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300만 원짜리 사채를 그쵸? 부분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사채가 300인데
그쵸? 부분 재무 상태표를 그려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고 난 나머지가 2, 8, 8, 3, 310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1만 6,690원 나와요. 116, 690 요게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1번은 맞고요. 예,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물어보는 건데 이자 비용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부 금액에 곱하기 유효자를 곱하시면은 바로 이제 이자 비용이 나오죠. 이자 비용은 그쵸 25만 9,498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맞고 상가액을 물어봤는데 상가액은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죠. 상가액은 굳이 분개를 해보면 차변의 이자 비용 그 다음에 259, 498이 나오고 여기 이제 액면 이자를 그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8%를 적용합니다. 38, 24, 24만 원이죠. 24만 원. 그럼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나오는데 19,498원 맞아요. 맞아요. 네, 다 맞아요. 자, 그럼 얘도 맞고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4번이 답인데 왜 틀렸느냐?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거 생각하고 난 다음에 장부 금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계산해 보면 뻥. 자, 사채가 300만 원. 근데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된 후기 때문에 아까에서 이어서 가 보면 뭐 장부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2902 808이 장부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2883 310 19,498원만큼 상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97,192원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고 장부 금액은 2902 808이 나옵니다. 그죠? 예, 요거 이제 뭐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뭐 TAT 1급 정도 되시니까 아실 건데 예, 요게 이제 116 그쵸 690 이 삼각 여기에서 삼각액을 빼시면 돼요. 19498 요걸 빼면은 요것만큼이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 후 잔액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장부금액이 나옵니다. 장부금이 틀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도 뭐 무난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이에요. 보통 7번까지가 재무회계라서 재무회계 7번까지는 풀고 뭐 그 다음에 부과를 하든 소득을 하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2020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액과 정보보조금 또 약방에 감춰져 정보보조금 TAT 1급이니까 나와줘야죠. 그죠? 지금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2018년 1월 1일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만원 정보보조금이 60만원. 그러면은 요거를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은 기계장치가 10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아직 감가는 하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얼마다? 6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제 내 돈 주고 산 거는 40만원 주고 샀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5년 정해법 월할상각 잔존가치 빵 이러면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럼 이게 1월 1일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1월 1일 현재. 근데 2018년 1월 1일이죠.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상각을 최소한 2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2018년, 19년, 20년, 3년 했네요. 그죠? 3년 상각을 한 거를 반영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자, 기계장치는 뭐 취득원가는 그냥 변동이 없고요.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만 몇 번 상각했어요? 3번 상각했으니까 100만원에서 5년 상각 1년에 그럼 20만원씩 3년이니까 6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남겠고 정부 보조금은 원래는 60만원인데 60만원을 원래 5년 동안 상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만원을 5년 동안 상각하면 나누기 5 12만원 12만원씩 3년 상각하고 난 나머지니까 24만원이 돼요. 그죠? 네, 36만원이 빠진 금액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금액으로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정보보조금 잔액이지만 장부 금액도 우리가 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84만 원을 빼시면 되죠. 다 차감 계정 16만 원이 장부 금액이 나와요. 그죠? 네.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장부 금액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유념하시면서 이번에 이런 형태로 나왔지만 장부 금액도 물어볼 요지가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이 정답이죠. 3번 이렇게 뭐 상당히 쉽네요. 이것도 TAT 1급 수준에서 봤을 때 쉽다는 겁니다. 당연히 TAT 2급이나 FAT 1급에서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어렵고 제가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게 되게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TAT 1급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분들, 보통은 이제 회계관리 1급 최소한 재경관리사 정도 수준 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겟팅을 리뷰 순에서 맞춰서 중상으로 보통 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건 풀이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건 제가 풀이라고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건 풀이가 아니라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해를 좀 구할게요. 훑어보는 정도? 좋습니다. 훑어보는 정도가 딱 좋겠다. 자, 그렇고요. 자, 6번을 보시면 이건 그냥 던졌죠. 문제를 그냥 던졌어요. 그냥 주는 문제죠. 6번 정답 1번이죠. 적시성. 일단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고 가의 하부 개념이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됐다.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IFRS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그 재무회계 공부 부분에서 재무회계 부분 앞부분에 그 회계정보 질적 특성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죠? 모계피적 신중검표 뭐 이렇게 그 상충관계에 있는 그죠? 이해 가능성을 전제로 이렇게 뭐 쭉쭉쭉 나가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나눠서 IFRS는 또 설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려요. 그죠? 근데 TAT 1급 시험은 특히나 재경관리사 공부하셔서 넘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IFRS랑 개념 체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계관리 1급 기준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관리 1급 시험이 참 잘 만든 시험인데 빛을 못 보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회계관리 1급도 좀 중점적으로 달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활성화 차원에서. 근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관리 1급 정도의 재무회계를 풀 수 있을 정도면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범위랑 겹쳐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이나 TAT 2급 공부하시고 바로 재경을 띄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회계관리 1급 정도 가셨다가 뭐 TAT 1급이나 전산세무 1급 잡고 재경 가시는 게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그 테크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크트리를.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번이 정답이죠. 어쨌든 그리고 뭐 목의 피적, 목의 피적 뭐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요. 얘네들. 한동안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강의만 하다가 재무 이제 세무 이게 강의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TAT 1급으로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얘네들. 좋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까지 보고 좀 지루하죠. 그죠? 7번까지 보고 좀 끊었다 갈게요. 또 마침 7번까지가 딱 재무회계 범위거든요. 8번부터는 이제 세법이에요. 그래서 7번 하고 한번 끊고 갈게요. 7번입니다. 한공의 수정전 당기순이익이 700만 원이다 돼 있어요. 야, 수정전 당기순이익이면 진짜 쉽게 낸 거다. 그죠? 이게 오류 수정을 하라는 얘기인데 회계 오류를 수정하여 반영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월할 계산. 자동차 1년분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죠. 90만 원 전액 비용 처리. 그럼 첫 번째 점을 계산해 보면 선급 비용이잖아요. 그죠? 90만 원 곱하기 아이고 나 뭐하니? 90만 원 곱하기 12분의 4잖아요. 그죠? 이게 내년 거. 그죠? 그럼 요거는 30만 원. 그죠? 3분의 1이니까 첫 번째 점은 이게 이제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니까. 그 다음에 정기예금 1000만 원. 아이고 1000만 원 곱하기 야 쉽다 이거 진짜 이론 되게 쉽게 나왔다. 그죠? 곱하기 12분의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분의 4만큼은 단기 비용으로 손익의 예상 발생에 해당되니까 이게 10만 원 나오겠죠? 요것만큼 빼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
20만 원만큼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끔 되죠. 예, 그러면 이제 700 더하기 20만 원 하니까 2번 720만 원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유형 파악 정도 리뷰를 진행해 봤고요. 또 이어서 다음 파트에서는 8번부터 한 15번까지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훑어 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한 번씩 훑어보는 시간은 재무에게 요 7문제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